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 운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오후 9시 13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어, 미리 준비하는 단타 스윙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어, 잠시 쉬는 걸로 하고요. 뭐 사실 어제부터 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 추세를 유지하는 최대 하락 폭인 그 가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제일 안정적인 부분은 앞서갖고 막 그 만들어진 5,400만 원을 돌파해 주는 것이 나와줘야지 제일 안정적인 거죠.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시장에 있어갖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어, 이제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차라리 미사일 쏴버리면은 시장이 한번 출렁해서 폭락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제재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냥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고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적인 부분을 갖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미리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고 관찰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기준에 부합해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투자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큰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죠. 일단 서두가 길었네요. 비트코인 흐름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앞서서 말했다시피 어저께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하락 추세와 가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 제가 그런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탈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발 이슈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일선 쪽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고, 아침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유럽 시장을 쪼그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슈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왔죠.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쑥 들어갔다는 거죠. 예,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악재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개씩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좀 더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저가고 있죠. 근데 언제 또 이제 끄집어내서 또 이제 불씨를 지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계속 한 가지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떠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길 때 좀 또 다른 거. 예전에도 우크라이나 발 그런 이슈는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잊고 있을 때 좀 돼서 또 갖고 나오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3월달 이제 FMC 회의 근처 가면 또 금리 갖고 좀 더 또 부각시킬 거고 계속 이제 악재로 사람들의 심리만 예, 어디로 그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도록 만드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다면 그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기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지. 시장 상황이 옆에서 폭탄이 날라오고 뭐 어, 그, 저, 어?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그 총알하고 폭탄 날라오는데 내 쪽으로 날라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겁먹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총알과 폭탄이 날라올 때 나도 총 한 발 쏠지 폭탄 한 발 쏠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날라와서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전쟁터에 와 있는데 죽을 각오로 돌았다면은 예? 같이 죽자는 시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라도 한 놈이라도 같이 이제 물기설 작전으로 같이 죽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시장의 역량에 있어 갖고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매번 똑같은 소리인 것 같고 매번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매번 그 똑같은 주제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뭐 써보면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서 하고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제 뭐 호재든 악재든 그걸 이제 분석해서 해석하는 방법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이미 아직까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과매도 구간에 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앞서 갖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바닥권에서 최소한 한 달에서 그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긴 흐름이 나오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추세를 만들더라. 그게 이제 두 달인지 두 달에서 뭐 석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모르겠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달에서 석 달, 예, 두 달에서 석 달, 예. 그 추세가 그 만들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에서 석 달. 그럼 이 두 달에서 석 달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일상적인 거란 거죠. 근데 그 일상적인 부분에서 갖고 우리는 이 공포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 힘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매번 짚었지만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거 이어서 얘기하면 최대 하락폭, 가격적으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 앞전에 이제 씌워줬던 자리 여기, 예, 중간쯤 되겠죠. 여기 가격을 치면은 한 4,9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요 4,900만원 넘어가서 지지만착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추세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하락 추세도, 예, 큰 흐름의 하락 추세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6,400만원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 요번에 여기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만 아니었으면은 지속적으로 그냥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자극하면서 상승을 계속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흔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투매 물량이 계속 나온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가격적인 추세 라인은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닥을 찍었고 오늘은 지지해주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내일이라도 꺾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여기 지지해줬던 자리 이런 것들, 그리고 앞전에 씌워줬던 잠시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씌워줬던 자리, 그게 가격이 얼마냐? 4,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4,900만 원을 돌파해서 지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해도 안 늦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하락 추세, 이 자리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의 힘이 상대적으로 하락의 힘보다 상대적으로 상승의 힘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앞전에도 우리 여기서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살짝 밀렸지만 다시 이제 회복해 주니까 다시 돌파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적인 상승 흐름이 하락의 흐름보다 강하니까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과 저점을 만들어서 상승 채널, 새로운 작은 흐름이었지만 상승 채널의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상승 채널의 흐름은 이 5천만 원을 넘어가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큰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제 이게 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 현재 이게 바닥이 된다 안 된다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서 이 20일선을 안착해주는 모습, 혹은 20일선을 맞고 떨어졌다가 5일선이 여기에 다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서 중요한 거는 4,900만원 안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와서 이 상승 채널, 변화가 있는 상승 채널 각이 이제 각이 이렇게 가팔랐다가 지금 완만해졌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완만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점과 고점에 대한 가격 폭이 커졌는 거예요.
그럼 파동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더 만약 가격 폭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돼서는 완전히 추세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6,400만 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6,400만 원. 이 6,400만 원을 한번 올라온다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상승 완만해진 가격 완만해진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00만 원에서 넘어가서 지지한차 해주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5,600만 원까지는 빠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 그럼 상승 채널 안에 그냥 다시 진입해 갖고 여기서 그냥 이 현재 만들어진 완만해진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박스권 형태로. 그런데 이게 내려와서 옆으로 흘러간다면은 이 상승 채널이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만나는 수렴되는 기간 동안 옆으로 끼워준다면 여기서 이제 만나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온다든지 하락이 나오는지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횡보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빠진다 하더라도 5,6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제시했죠. 여기서 놀다가 5,600만 원과 이 상승 채널이 만나는 지점 혹은 다시 이제 빠지더라도 이 상승 채널을 지지 한 번 더 해주면서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다 확인이 됐을 테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한번 보조지표상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서 240에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밑에 뭐 2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큰 장기 추세선의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역배열이 안 났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역배열이 안 났다면 20일, 60일, 120일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격이 벌어졌던 것을 가격적인 부분에 조정을 해주면서 여기서 옆으로 흘러가주는 위아래 등락포를 가지면서 옆으로 흘러가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6,40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20일은 지금 이미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마음먹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60일 또 돌아설 거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옆으로 가주면은 시간이 해결해주면 120일선 또 수렴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가격적인 힘으로 가격적인 힘, 수급의 힘만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 주입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이런 이평선적인 부분에서 수렴 이후에 다시 재확산이나 상방 쪽으로 우상향 재확산이나 아니면 우하향 이제 재확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것처럼 수렴 이후에 확산하고 수렴 이후에 이격이 벌어지고 수렴 후에 이격이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렇게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것은 없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항상 주가는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반드시 하락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권을 한 번은 올라와 줘야 된다.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는 추세를 만든다기보다는 확인하러 왔는 거고, 확실하게 추세를 만들고 수급이 강하고 앞으로에 대해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중심을 넘어가서 혹은 중심을 쪼개서 이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야지만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지금 어찌됐든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의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악재는 아직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별로 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 6,400만원까지 온다고 하면 여전히 전략은 똑같습니다. 여기 왔을 때 아직까지 이제 리스크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이제 요번에 이 흐름으로 현금화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지니까 다시 빠지니까 지옥을 맛보고 있겠죠. 여전히 똑같은 전략입니다. 여기 왔을 때 현금화를 한 다음 만들어지는 거 보고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가도 조금 비싸게 살지언정 손해보지 않는 추세적인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현금을 투자하는 게 안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치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